2조가 투입된 니켈 광산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니켈 광산을 사들이고 있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점했던 그 지분을 포기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삼성, LG, SK 대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빛을 발하자 이를 중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쯤 되니 나라 말아먹는 게 목표인 정부, 젊은 시각이 파헤쳐 봅니다. 밤에는 생방송도 진행하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세계는 얼어붙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배터리 생산을 위해 니켈이라는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민주당은 이 니켈 광산을 매각하겠답니다. 왜 이럴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6년 광물자원공사는 니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에 있는 니켈 광산에 2조 원을 투자한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니켈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었지만 앞을 내다본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투자한 이후 마다가스카르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더 나아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며 폐쇄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작년 말까지 부채 6조 4천억 원으로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결과에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현재 주진의 말대로 적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적폐로 몰리던 니켈이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급부상과 함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했죠. 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핵심 원료가 바로 니켈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니켈을 채굴하는 업체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겠다.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니켈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원 외교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 니켈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과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해외 니켈 광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여 무려 전체의 3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니켈 공급이 유동적인 광물시장에서 이러한 광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기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은 5달 동안 34%가 급등했고요. 결국 14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자원외교가 이제 그 성과를 보나 싶을 때 정부가 팔아버리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수요가 7배 이상 뛰어서 전 세계가 매달리는 사업인데 그것을 선점하고도 팔아버린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당황스러운데 다른 나라들도 의아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원 외교는 적폐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장기적인 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댓글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무식한 땡땡이들이 정치를 하니 이따위 쓰잘데없는 법을 만드는구나. 자원 개발의 성공률이 15% 내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 특징을 모르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이야말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결국 위험한 투자이지만 그 성과는 누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 외교의 핵심이죠. 14년 전 2조를 투자하여 세계 3대 니켈 광산의 지분 33%를 가졌고 비록 지금까진 적자가 누적됐지만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팔아버린다는 겁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뻔하지. 시진핑 방한 선물로 니켈 광산을 중국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광물공사가 2조를 15년 긴 세월을 투자했는데 죽 써서 괴줬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죽고 화력발전의 확인사살까지 당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계 최대 자원업체인 중국 업체가 지난 5월 1조 원을 들여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적자임에도 니켈 광산의 지분을 더 늘렸고요. 왜냐하면 자국 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국에 팔겠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니켈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런데 자원공사의 지분마저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국 업체가 사들이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진핑의 방한 선물이라고 댓글을 쓰신 겁니다. 세계 니켈 시장을 주도하는 인도네시아는요, 니켈 가격을 올리면서 일종의 무기로 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를 갖고 있는 사우디처럼요.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삼성이 피해봅니다. 여러분은 삼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 해외에서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알고 있을 정도로 국위 선양 기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삼성을 적폐이자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입니다. 주진우의 유튜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명박, 삼성, 조선일보는 꼭 잡는다. 주기자의 적폐 추적기랍니다. 도대체 왜 좌파는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20%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2017년 기준 무려 3조 7천억에 달합니다. 전체의 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실적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이번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27% 급감하며 5대 기업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라고 하더라도 애플은 0.4% 하락했습니다. 삼성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삼성 파운드리 매출의 상당수는 삼성 내부 거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TSMC의 총액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무려 160조 이상 차이 납니다. 상황이 이런데 삼성이 적폐니 뭐니 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신의 한 수로 선점했던 국가자원 외교는 이전 대통령의 업적이니 미리 폐지하려고 아주 문제 많습니다. 도대체 사법, 행정, 외교 단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